네, 안녕하십니까. 진인은 시큐리티의 김희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제까지 내렸던 비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 출근길에 이제 햇살이 나오고 있길래, 오늘 행사할 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큰 불편 없이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상 여기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더 보안 전문가다운 지식과 그다음에 실제 실무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서 보안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업무에서 겪고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가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다음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따르는 신보안 패러다임의 보안 관리 전략에 대해서 저희 진앤현이 생각하고 있는 4가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비즈니스 환경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표상에 있는 1990년대 중반, 이 시기는 제가 전산을 시작한 지 한 6, 7년 차 되는 그 시점입니다. 제가 82학번이기 때문에 80년대 후반부터 IT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 그 시점의 그 전산 환경은 지금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멀티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고, 메인프레임에 더미다운말을 연결하여 권한을 획득한 다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저희가 90년대 중반에 옛날 같으면 전산정보부죠. 지금은 이제 ICT 부서라고 명칭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전산부에 근무했을 때 처음으로 PC통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PC통신을 통해서 타 기관과 아니면 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었고, 초창기에 그 무전기 같은 그런 휴대폰 시장이 나오게 했던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IMF를 겪고 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온라인 시장과 모바일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보안 이슈가 생겨나오고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태동되게 한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0년대 중후반, 특히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모든 산업 분야에 떠오르게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도 급속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ICBM입니다. 물론 최근에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ICBM을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업무 환경,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요새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이 4가지 기술 분야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퍼스트 모바일, 즉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그런 시장이 있었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모바일 온리, 즉 모바일에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즐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인텔리전스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나 즉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특히 이제 IoT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 정보나 회사 내부 정보, 필요한 경우 자기 생활과 실제적으로 밀접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유출되는 이러한 그 보안 사이버 위협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는 애니타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기기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보안 사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안의 위협도 알 수 없는 새로운 보안 위협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크게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3차와 4차 산업을 크게 담론적 표현과 사회적인 표현, 그리고 핵심 자산에 대해서 크게 키워드만 나눠본다라고 하면 정보화에서 디지털로 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능 기반 사회로, 그 다음에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기 위해서 이 정보와 지식을 이용한 지혜와 창조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2018년 올해 들어와서 그 디지털 기술 이슈를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그 기술 트렌드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 다 하이퍼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고요. 초지능화, 초자동화, 그 다음에 초연결화, 초융합화, 이러한 용어들로 구분이 되고, 이러한 그 구분 기술에 의해서 특징되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공처럼 생각하는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 발전되고 연구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현 시점에서 보안 산업도 그렇고 일반 제조 산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AI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딥러닝 기반이나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 기반의 여러 가지 플랫폼화에서 지금 인공지능화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기술 발전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자동화 부분에서는 로봇이나 드론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스마트 팩토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조업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정부 발표를 보니까 국방부에서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한다고 합니다. 즉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도 하고 정찰 임무도 하고 실제 운영하는 실제 그 국방에도 응용해서 드론 부대를 창설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해외 정치인이 드론으로 해서 테러 공격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도 있는데, 드론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은 그냥 장난감처럼 사용하고 놀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새로운 무기와 또 새로운 수단으로 디바이스로 창출되고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5기가, 즉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컴퓨팅이나 그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5기가가 빠르게 되면 통신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와 엣지에 결합하는 형태의 서비스나 이런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이름에 따라서 이제 금융이나 제조 산업 전체적인 인프라가 활용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초융합화 단계에서는 실생활, 즉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내용들이 산업 현장으로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러한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국내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의 그런 규제 완화 제도가 법제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까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 트렌드나 경향들을 말씀드렸었는데, 4차 산업혁명을 3가지로 크게 특징을 요약하게 되면 제조, 금융, 타산업과 IT의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기반의 기술 혁신이 필요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제조업 전반에서도 여기에 맞는 산업 구조, 즉 업그레이드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당연히 이러한 복합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인텔리전스한, 즉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보안 관리자, 즉 지금 보안 실무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안 관점의 대처 요구 사항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개발 보안, 즉 정보 보안 중심에서 물리 보안과의 어떤 융합한 관계, 즉 초융합할 수 있는 범융합 단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거에 의해서 어떤 사이버 이벤트 해킹이 됐을 경우에는 사람의 실생활 관련된 사물 인터넷 부분들은 실제 사람과 사람과 그 다음에 생활 환경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기술 개발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들은 크게 기술적 고려 부분하고 법 제도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들인데요.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한, 즉 지능형 보안이 필요하게 되고 사물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모바일과 신규종의 디바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에 있어서 위협을 받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관점의 중요한 사항들과 그다음에 기술 트렌드, 그다음에 저희 실생활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보안 실무자로서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 지내년도 거의 20년 가까이 보안 전문 그룹으로서 보안 시스템과 보안 솔루션들을 여러 고객사에 공급을 해왔었는데요. 이런 그 보안과 관련된 보안 인프라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내용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에 따라서 보안 이슈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알 수 없는 보안 이슈들이 또 생겨날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물론 이제 보안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보안 실무자나 관리자, 그 운영자분도 계실 텐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 초에 그 디지털 데일리에서 아마 저희 그 정보보호, 즉 보안 직종에 근무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처음 20년 전에 IT를 시작했을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저희 IT 종사자들 보고 그 3D 산업이라고 해서 3D 업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야근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자식은 전산을 안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정보보호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위상이 좀 커가고는 있긴 하지만, 설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자녀가 이제 자기처럼 보안 직종에서 희망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적극 공장한다 하고 권장한다, 약간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차지하긴 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실제 자기가 실무에서 현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보안 부서가 아주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일반인들이나 조직원 간의 위상이 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다 보니 업무량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한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식들한테는 이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만큼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쌓여가는 보안 관리자의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많은 보안 전문 기술가나 솔루션, 그 다음에 보안 업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과 시스템으로 아주 요구되는 기능들을 강조하면서 지금 도입하는 위주로 이 보안 시장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수동적인, 즉 방어적인 그런 인프라 도입보다는 능동형으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보안 패러다임에 대해서 보안 관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저희 진행형이 생각했던 이런 4가지 방향성의 보안 관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보안 환경은 보안 시스템으로만 모든 게 해결될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보안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방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MS가 발표한 작년 보안 사고 그 위협 내용들을 보면 본넷을 통한 그 침해 사고랄지 랜섬웨어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시스템만으로 이제 일 하나씩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고, 어떤 트렌드가 하나 생기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요구 기능, 거기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또 도입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잘 거쳐진 보안 시스템을 뚫고 공격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메일이나 피싱하는 방법 같은 경우로 사용자의 실수를 유발을 시키는 거죠. 사용자의 실수를 유발시켜서 침입하고 정보를 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다 보니 이제 시스템이 아닌 개인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을 표적으로 공격했을 경우에는 단시간에 그걸 효과를 보기 위함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에 걸쳐서까지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유출 방법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죠. 자꾸 저희가 시스템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제는 시스템이 아닌 오프라인 개념으로 정보를 유출시키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기고 있긴 하지만 보안 관리 대상은 자꾸 늘어나만 가는 거예요. 보통 한 기관이나 한 기업 이런 데 보게 되면 보안 관리 시스템이나 보안 관리 업무가 수십 개에 달합니다. 이런 수십 개에 달하는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도 많고 스트레스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진행에는 이제 앞으로 저희 고객과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그 전통적인 보안 사고 방식을 탈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 인프라가 아닌 사람 중심의 보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초융합 보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거기에 따른 통합 보안관리 플랫폼이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접근했습니다. 이 보안관리 플랫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전통적 보안 관리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IT 부서, 특히 정보보호부서 중심으로 이 보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즉 IT 부서 중심이 아닌 전 조직원이 전 회사 직원들이 소통하는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게 되면 이제 그 각 계정별로 권한을 부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시스템 관리자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팀에서는 정책에 따라 권한 부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다음 보안 정책은 잘 지키고 있는지, 보안 관련 규정들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계정과 권한으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분들을 계속 검증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인사 쪽 관련된 사람들은 퇴직자나 이직자, 전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계정을 관리를 또 해야 되겠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또 감사팀에서는 내부 감사나 아니면 기관을 통한 외부 감사를 통해서 1년 내내 감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지만 각 부서원 간에 사람 간에 소통이 보안, 즉 소통이 필요한 보안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 중심의 보안이 필요하다. 요새 지금 해커나 외부 침입자들도 아주 경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복잡하고 보안 수준이 높은 이 상태에서 시스템은 계속 도입이 늘어나고 있고 보안 인프라는 계속 잘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경제적 원칙에 따라서는 최근에 사람을 중심으로 집중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모 화학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이 해킹 메일로 인해서 송금 사기를 당한 이런 사례들이 그 보안 전문 기자들이나 다른 보안 뉴스에 관련돼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게 합리적인 그 메일이나 피싱 비슷한 것들인데 정상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정상적으로 메일을 주고받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상대방인 것처럼 또 메일을 정상적으로 주고받아요.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 메일의 내용을 바꿉니다. 바꾼 순간 담당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모 회사에서 240억을 그렇게 송금해가지고 해킹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안 관리자나 정보보호부서의 이런 시스템적인 뒷받침도 중요하겠지만 각 직원 간에 조직원 간에
그 보안 인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보보호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서 각 개개인이 늘 자기가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각인하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되어 있는 정보 유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 보안을 강조했지만 물리 보안도 필요할 것 같다. 이 물리 보안 사례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24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그 과거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정보 유출자의 비중을 따져보니 실질적으로는 고용된, 즉 내부자, 직원에 의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유출 경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에 갇혀 있다 보니까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 형태인 파일이나 USB 본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유출 경로가 간혹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이 문서에 의한 정보 유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데이터들이 종이로 인해서 유출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반문이 있을 겁니다. 문서 보안 관련 솔루션도 있고 출력 보안 관련 솔루션도 있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자문서화돼서 종이를 거의 프린트를 하지 않고 온라인 화면으로 많이 정보도 공유하고 보고 있죠. 근데 탑 시크릿에 있는 즉 어떤 계정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로 출력을 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이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오토마크가 찍혀 있지만 갖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오면 그 위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갔다가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이에 의한 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장도 이제 그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보 출원 기금을 받아서 국제기술 과제를 수행을 했고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한 연구소장과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내부자들에 의해서 데이터 형태는 유출이 불가능하니까 종이 형태로 해서 설계 도면이 다량으로 경쟁사에 넘겨진 그런 사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정보 보안, 즉 논리적 보안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보안에 플러스 물리적인 보안도 결합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의 보안,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보안, 그 다음에 융합 보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안 관리도 여러 가지 보안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정책 수립을 적시에 반영해서 관리하는 이런 적시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이 자료들은 저희가 기존에 20년간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 보안 인프라 관련된 솔루션이나 시스템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인프라도 거의 뭐 60종류,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업무도 거의 10여 가지 이상, 이런 방대한 업무량과 관리해야 될 자산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보안관리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아마 2016년 1월 달에 MS가 윈도우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윈도우 8과 윈도우 10 사이에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MS사에서 지금 윈도우 10 다음에 버전이 나올까요? 보통 2년, 3년 후에 버전이 하나씩 나왔었잖아요. 안 나옵니다. 윈도우 10이 마지막이고요. i11이 윈도우 8.1 나올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1 버전은 그 EOL은 끝났지만 EOS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윈도우 10을 발표할 때 인터넷 엣지라는 걸 발표를 했죠. 엣지라는 건 뭐냐면 MS 전략이 클라우드, 즉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10과
iExplore 11, 그 새로운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엣지에 대해서는 계속 서비스를 합니다. 그것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MS 같은 경우에도 벌써 제품 생산 위주가 아닌 서비스 전략으로 바뀐 거죠. 즉 MS가 주창하고 있는 그 MS사의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형태로 바뀌게 된 거고, 그 윈도우에 대한 설치 이런 부분, OS 설치 부분도 예전에는 하드웨어 메인보드와 연관돼서 맥 어드레스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관돼 가지고 인스톨하고 인증하는 이런 절차를 갖췄었는데, 과거에 이제 뭐 노트북이나 PC에 마더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 10에서는 그 로그인 계정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 클라우드, 즉 그 인터넷 서비스로 올렸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장소에 가서 다른 장비를 선택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도 그동안은 주로 보안 관련된 솔루션, 장비 이런 부분들을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에 맞춰가지고 공급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보안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이슈에 대한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분석해서 패턴화시킨 다음에 이걸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할 것 같다. 즉 장터라는 개념의 그릇, 즉 이걸 표현하게 되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죠. 뭐 전통적으로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유럽 중세부터 사용해왔던 용어입니다. 물론 플랫폼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평평하다, 즉 프랑스의 플랫과 영어의 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플랫폼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플랫폼 개념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즉 폐쇄형보다는 이제 개방형으로, 그 다음에 경쟁보다는 상생하는, 협력하는 방안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즉 고객과 기업과 모든 분야에서 공생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안관리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본 사상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객과 우리의 보안관리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취약점 관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구축을 해왔었고 공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도 인프라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포털을, 정보보호 포털을 많이 구축을 했었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작년 말부터 그때마다 보기만 하는 정보보호 포털이 오히려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그다음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플랫폼 형태로 가자라고 하면서 저희는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시스템을 전부 하나씩 얹혀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행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된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정보보호 포털에서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즉 보안 운영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CQMAM PM, 그리고 이 CQMAM에 대해서 잠깐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큐리티의 CQ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마음이라는 뜻이 이제 어머니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향하는 마음, 그 뜻, 즉 마음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해년은 저희 고객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서 CQMAM이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 CQMAM 브랜드에 맞춰서 CQMAM PM, AM, CM, SPM, SM이라는 브랜드를 하나씩 준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저희가 그 보안 관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업무 경감을 해주고자 보안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관리 솔루션으로 지금 출시해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공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보안 관리자나 생산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이 그 감사합니다. 내부 감사도 있지만
외부 감사도 1년에 몇 차례 있죠. 정기적, 비정기적인 감사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감사에 필요한 증적 자료나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 업무를 못할 정도로 그 야간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비저닝 개념으로 보안 업무 감사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기획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보유해서 보안 운영 관제 쪽이나 보안 서비스 쪽 그리고 보안 사고 관련된 프로파일링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콘텐츠를 올려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융합보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 유출 경로에 있어서 종이를 통한 그 유출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 용지를 이용한 그 보안 용지를 개발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안 센서나 보안 게이트를 통해서 보통 대형 유통마트나 그다음에 그 의류 매장에서 도난 방지 솔루션처럼 그 다큐블럭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블럭에 대한 그 동영상 시연 자료를 약 한 2분 정도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제 맺은 말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그런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안 되나요? 시연이 안 돼요. 한 2분 정도 되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 일반 프린터나 복합기에 저희가 개발한 보안 센서를 그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안 용지라는 특수 용지가 있는데요. 일반 용지하고 특수 용지를 카트리지에 넣고 복사 내지는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 보안 용지는 저희가 특수하게 어떤 센서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 삼성전자에서는 좀 더 두꺼운 종이를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좀 더 다른 기술을 적용해서 좀 더 얇게 일반 용지처럼 얇게 만들었었고요. 지금 왼쪽에 그 파란 글씨로 나오는 부분은 일반 용지고 오른쪽에 빨간 용지는 특수 보안 용지입니다. 보시면 일반 용지는 프린터나 복사를 해도 내용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 용지인 용지에만 저렇게 인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복합기나 프린터에 저희가 개발한 그 센서만 장착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안 용지에 인쇄된 저 출력물을 어떤 특수 용기나 뭐 알루미늄 호일,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신발 밑창 이런 등 걸 통해서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검증해낼 수 있는 보안 게이트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보안이 저렇게 가져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RF나 여러 가지 자외선이 차단되는 특수 용기를 쓰더라도 다 검증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심지어 뭐 간단하게 가방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뭐 신발 밑창에 이렇게 구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 부스에 이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 특수용지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찢어서 갖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상 그 용지 전체에 그 특수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각조각을 해서 가지고 나가시더라도 모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안 게이트에는 센서 신호도 있지만 전면부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이벤트, 즉 보안 용지를 가지고 나가고자 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그 이벤트 때 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제 쪽에서 그런 모니터링이 알람이 뜨고요. 그 신호위험에서 그 관리자는 누가 이걸 가지고 나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에 의한 유출 사고가 물론 즉시성도 있긴 하지만 누가 행위를 했는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별한 어떤 유출 경로를 조사 없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그 지금 문서 보안 잘 돼 있는데 출력 보안 잘 돼 있는데
전자문서화 잘 돼 있는데 라고 하는데 결국 이 종이를 통한 정보 유출자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착안해 가지고 이러한 물리적인 보안도 융합적으로 논리적 보안과 시스템 보안과 결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진행연이 생각하는 보안관리자의 보안관리 이야기를 가볍게 여러분들과 기술적인 내용 없이 전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방금 모니터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요. 혹시 상세한 내용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A트랙 왼쪽에 나가게 되면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에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희준 연구소장님의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자, 김희준 연구소장님은요, 아직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시 화면을 봐주시면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질문이 혹시 올라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저희가 바로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기술적인 심도 있는 보안 기술 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할 때, 예. 네. 저희가 이걸 몇 년 전에는 각종 벤더사, 즉 제조사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 협약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린터, 복합기에 저희가 개발한 센서만 장착하게 되면 바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은 그 프린터나 복합기에 부착되는 보안 센서, 그리고 보안 용기, 그 다음에 보안 게이트, 그리고 보조 장치로 CCTV 카메라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앞쪽에 계신. 네. 그 용기는 특수 공정을 거쳐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용기는 아니고 저희 이제 공장 쪽을 통해서 그 용기는 제조 납품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그 용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사실상 일반 A4 용지보다는 몇 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박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한 20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런 출력은 모든 자료를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크릿한, 그러니까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대비성, 이런 분들이 주로 이분들 사이에서 보고하거나 보고자 할 때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런 용도에서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연구소 쪽에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대비를 중시하는 그런 특정 공장이나 부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 구분은 안 하고요. 그 출력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 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출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서나 팀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 업무 부서 안에는 일반 용지가 아닌 저런 특수 용지만 비치를 하게 됩니다. 네, 질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을 2번이나 해주신 질문자분께 저희 소정의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앞에 나오셔서 강연해 주신